자,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원래 목요일 날 특강 안 잡고 화요일 날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부득이 그 화요일 날 그 맹명관 박사님의 그 불황기 적응력 특강을 하느라 시간이 조금 밀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릴까 봐 공지. 혹시 그날 맹명관 박사님의 불황기 적응력 그 강의 영상 파일, 오디오 파일이라도 제가 드리려고 하니까 저한테 카카오 채널톡으로 네, 맹박사님, 맹사부님 강의 파일 부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카톡에 가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콘텐츠에 관련된 특강을 하기 전에 요 밑에 이른기업 139기, 140기, 141기 7월 6일부터 개강하니까요. 네, 그 시기 맞춰서 등록하시고 다음 주부터 교재를 발송합니다. 교재가 있거든요. 교재하고 플래너하고 제가 쓴 책,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책을 다음 주부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그 신청서에 작성하신 주소대로 제가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또 두 분의 이른 기업 CEO 두 분을 모셔서 또 얘기도 또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요. 또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 선물도 받아가시고 하나씩 좀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오늘 제가 요거 파일을 좀 저 톡방에 올렸는데 센스 있는 분들은 지금 벌써 딱 깔고 들어오셨는데요. 네. 없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문자로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깔고 안 깔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공지 하나 드릴까요? 왼쪽에 프로시어 경영 컨퍼런스 이번에 벌써 이제 3회인데요. 매월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주차 토요일. 그럼 언제냐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프로시어 경영 컨퍼런스는 그 1인 기업을 하시고 콘텐츠 코칭 스쿨을 하시고 프로 CEO까지 된 멘토들, 1인 기업에서 이제 멘토라고 칭하죠. 이제 그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하는지를 이제 배우는 시간이고 듣는 시간입니다. 각각 1인당 주어진 시간은 15분. 몇 분이요? 15분. 15분 동안에 본인 소개, 본인의 사업, 그다음 본인의 어떤 노하우들, 어려운 일 어떻게 역경을 이겨 나갔는지. 이 사람 이런 사업 하는데 나랑 관계없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CEO 80기 때군요. 83기 우경화 대표 아시죠? 네, 책 100권 쓴 남자. 네, 우경화 대표. 그다음에 85기 윤소아 대표. 네, 윤소아 대표는 학교 선생 출신인데 뭐라 그럴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탁월합니다. 예, 지금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고마워 컴퍼니의 86기 최덕분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신청서 쓰지 않으셔도요. 괜찮습니다. 그 카페에 가셔서요. 카페 공지에 그 날짜에 해당되는 그 페이지를 열면 오늘처럼 오늘 여러분 줌 주소 거기서 받으셨죠? 거기서 줌 주소 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예. 그 서유미 사장님 반갑습니다. 그 샐러드 가게 하시는 그분 맞죠? 아닌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네. 2월 25일 화요일 날 네, 10시 합니다. 그때 경영 컨퍼런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인 기업 과정 139기, 140, 141기 5주 과정이고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오해 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그냥 강의만 듣다 끝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성장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그래요. 뭐 기술이나 경험도 다 중요한데 일단 마인드예요. 멘탈이에요, 멘탈.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질 거냐? 경영 마인드죠.
그 마인드가 몇 프로나 되냐라고 저한테 만약에 누가 질문하시면 저는 7할, 70%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경영 마인드를 장착하고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잘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안목과 식견이라고 그러죠. 예,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안목과 식견들을 좀 이 과정에서 5주 동안에 충분히 경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콘텐츠 없는 마케팅의 유혹이라는 게 뭐죠? 이런 유혹들이 의외로 많죠. 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콘텐츠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먼저 공부할 경우에 어, 돈이 되는 게 뭐나 트렌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되면 본인의 콘텐츠를 찾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인공지능 시대죠. AI 시대. 특히 생성형 AI 시대. 뭐 인간의 직업을 뺏어간다라고 하죠. 뺏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협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협업의 조건이 뭐냐면 누가 갑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갑이 되어야 돼요.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어도 주제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제를 뭘로 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은 컨텐츠예요. 이게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1인 기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벌써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 1세대의 1인 기업은 약간 자기 개발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해도 와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 접속. 근데 카카오가 있기 전에요. 다음 카페가 우선이었던 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죠? 다음에 카페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 온라인 사업가로 이렇게 인정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음 카페가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거 전에 싸이월드가 먼저 있었죠. 그죠? 싸이월드 시대 있으세요? 싸이월드 시대. 예. 예. 여기, 가윤 씨도 그 싸이월드 세대요? 그래? 나랑 비슷해? 싸이월드의 그 도토리 기억하세요? 지현 씨도 싸이월드 시대. 네. 도토리 기억하시죠? 그 도토리 모으려고 그냥 온갖, 근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 사실 지금 인스타, 근데 계속 뭔가가 나오죠. SNS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 팔로우에 너무 많은 의존, 왜냐면 그 팔로우의 고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유효 고객이고, 하나는 유통 고객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흘러가는 고객들한테 돈이 된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팔로우를 모아서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된다. 이건 참 눈먼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콘텐츠가 필요한 고객들을 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주요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1인 기업은 절대 직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1인 기업은요. 일종의 뭐 작가, 강사, 코치 뭐 이런 직업들 뭐 지금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1인 기업 하는데 뭐 전 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요 옛날에 등단하기 어려울 때 작가를 꿈꾸는 거죠. 지금은요 책을 내도 하루에 전자책을 제외한 종이책이 5천 권이 넘게 나오는데 그리고 책을 내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기계처럼 만들어졌는데 작가라는 꿈보다는 뭐예요? 내가 컨텐츠라는 중심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생겼죠. 예, 이런 단어들이 옛날에 없었는데 예, 생겼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먼저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경험을 했던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까 합니다. 그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멋진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정승환 사장님인데요. 134기고 얼마 안 됐죠? 그죠? 콘스 16기, 그죠? 지금 17기 하는 중이니까 프로 39기 하신 정승환 사장님. 이분은 왼쪽에 오른쪽이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분입니다. 딱 봐도 군인이죠? 네,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김수현 사장님 예쁘시죠? 네. 이 두 사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지식경영연구소 하시고 131기 콘스 15기 프로 30기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요 멘토링을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많이 전략이나 방법이 바뀌어지죠. 지금은 멘토링이라는 걸 3개월 동안 정말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네, 본인의 이 컨텐츠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 이분들의 경험, 이분들이 어떤 사업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함께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정승환 사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백패킹이 세상을 바꾼다. 노킹 디멘션이라는 브랜드 또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1인 경영 134기 프로 CEO 얼마 전에 사업 발표회를 따끈따끈하게 마친 정승환이라고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아직 현역 군인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 전역 예정을 앞두고 있고 곧 스위스로 떠나가서 배웠던 음, 것을 스위스에서 사업으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의 사명은 백패킹을 입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2030 사회 초년생들에게 백패킹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감동과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그 12월 중순쯤에 이제 전역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김영환 교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1인 134기 1인 경영 중에서 경영에 대한 기본 콘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에서는 콘텐츠 100개를 발굴하고 프로시어 과정에서는 어떻게 내가 발굴한 이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수익 모델로 이윤을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오면서 현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 수강을 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웃도어 브랜드를 만들면은 제품을 그냥 제조를 해서 음, 사람들에게 판매만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내고 2주 뒤에 바로 대구에 있는 패션 봉제학원에 등록을 하고 미신기를 구매를 하고 이다인 원장님, 현재 저기 졸업생이신데 여기 프로시오 졸업생이신 저희 원장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배웠는데 배우면서 이게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 다른 경쟁 업체들이 나보다 더 가격이 싼데? 다른 경쟁 업체들은 뭔가 내 제품보다 더 월등한 기능도 있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134기 그 1인 경영 수업을 듣고 있었고, 이제 컨텐츠 스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컨텐츠 스쿨에 이제 교육을 받게 됐는데 교육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뭐였냐면 내 경험을 통해서 돈이 될 수가 있네. 남들이 하는 마케팅에 따라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원석을 가지고 김영환 교수님의 멘토링과 컨텐츠 스쿨을 통해서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어 가지는 나만의 차별화된 100가지 솔루션을 만들 수가 있네? 라는 것에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발견을 했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려면은 고객의 그 고객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콘텐츠 100개를 발굴하면서 고객에 대한 니즈와 고객의 결핍, 그리고 나만의 차별화된 그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어? 이 컨텐츠 스쿨이라는 이 과정 전체가 알고 봤더니 심화된 고객 분석이었네? 라는 것을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품 제작이 아니라 제품은 나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했구나. 그 제품에다가 나의 노킹 디멘션이라는 아웃도어 브랜드를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지 라는 것을 이 콘텐츠 스쿨의 그 제 제품에 어떤 것을 담을지에 대해서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콘텐츠 스쿨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바뀐 것은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과제가 있을 텐데 이제 블로그에 콘텐츠를 매주 한 개에서 또는 두 개를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추억의 마법이라고 이게 불리는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단순히 그냥
포스팅 하나였다가 두 개였다가 세 개였다가 이게 무슨 변화를 일으키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느덧 이제 16개, 17개, 18개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백패킹을 가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노킹 디멘션입니다. 라고 예명을 말하면 노킹 디멘션님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가시는데 제가 만약에 제품을 만드시면은 제가 꼭 사겠습니다. 라는 그런 저를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저를 인식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또 댓글에서는 와, 노킹 디멘션님께서 이렇게 솔루션을 해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뭔가 전문가적이고 굉장히 그런 열정과 노력에 그 노킹 디멘션 브랜드를 응원하고 싶다라는 이런 팔로워들이 조금씩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를 100개를 잘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100개를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 쇼츠나 릴스,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도 이거를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특강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칼럼을 통해서 또는 전자책을 통해서 나의 컨텐츠, 이 축적된 컨텐츠를 통해서 단순히 블로그 포스팅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화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업의 확정성이 사업의 확정성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137기, 138기, 제가 기수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컨텐츠 스쿨에 대해서 등록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 컨텐츠 스쿨을 등록을 하셔서, 이제 본인만의 그 원석이 김영환 교수님의 멘토링 3개월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환 사장님. 네. 언제 스위스 가요? 방금 비행기 예약했는데 7월 18일에 갑니다. 7월 18일? 얼마 안 네, 남았네.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요. 대단하세요. 자, 가기 전에 우리 얼굴 꼭 보기.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우리 김수현 사장님 뵐까요? 김수현 사장님, 뭘로 접속했어? 폰으로? 네, 저 괜찮아요. 지금 화면이, 갑자기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 네, 폰으로 접속하고 컴퓨터로도 접속하고 지금 두 개에 접속해 있는데, 그래요. 지금 안녕하세요. 어머, 애들, 지금 괜찮아. 양옆에 애들이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독방 육아 중이라서 애들 자는 시간인데, 어떻게 오늘 딱 김효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네. 아는 얼굴들이 굉장히 음,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운데 잠깐 저도 이제 올해는 아니고 잠깐 제 소개하고 음, 저희 이제 콘텐츠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음, 또 이제 1인 기업 관련해 가지고 좀 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요. 이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공유를 하면 이게 보일까? 이게 음, 제가 한번 네, 돼요. 보이나요? 네. 네. 네, 일단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시간을 넘어 꿈으로 가는 3040 육아맘들에게 나답게 꿈꾸는 방법과 가치 성장을 돕는 사람으로서 저는 지금 이제 온라인 1인 기업 지식경영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드림 플래너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컨텐츠는 세 가지로 좀 추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습관을 잡는 이제 습관 챌린지라고 해서 드림 첼이라는 그 하루 5분 습관으로 꿈을 이루는 챌린지라고 해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자체 제작 플래너를 통해서 이제 시간 관리라든가 목표 관리가 필요한 이제 3040 엄마들에게 교육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플래너를 좀 쓰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대상으로 드림 플래너 원데이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드림 원 프로젝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림 플래너를 통해서
조금 나는 깊숙이 나의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비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토론하면서 쓰고 음, 싶다 해서 이제 드림 플래너 인사이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드림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컨텐츠는 세 가지로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김효한 교수님 1인 기업부터 컨텐츠 스쿨 프로 음, CEO까지 지금 그냥 다 세트로 한 번에 수료를 한 상태라서 제가 이제 1인 기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1인 기업은 시스템으로 가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1인 기업을 하고 있고 제 컨텐츠를 쌓고 있지만 1인 기업은 시스템이 돼야지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음, 나에 대한 이제 조금 경험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나에 대한 본질을 깨우치는 과정이 저는 이제 1인 기업 경영 스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바로 이제 컨텐츠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라든가 나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이제 컨텐츠로 나오는데 그 컨텐츠가 바로 이제 컨텐츠 스쿨에서 이제 음. 교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나와 컨텐츠가 결합이 된 게 바로 저는 이제 1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이 꾸준하게 지속이 돼야지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인드 세팅이라든가 내 사업에 대한 프로 의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프로 CEO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결합이 되고 또 이제 시스템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나와서도 계속적으로 1인 기업을 지속을 할 수 있고 나한테 그게 시스템이 곧 무기가 돼서 돈을 벌어다 주는 수익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영우 교수님께서 항상 콘텐츠를 만들 때 목표 관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두니까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소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목소리가 감기 들렸나 봐. 쉬어가지고, 네, 목이 너무, 네, 박수 한번 목이, 주세요. 네, 예, 너무 잘했죠, 그죠? 네, 예, 두 분 모두 아주 성실한 분이십니다. 네, 성실한 분이시고, 또 하나씩 하나씩 배워 가시는 것에 되게 열정이 있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자,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잘하는 사람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사업을 뭔가 시작할 때 아, 사업하려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 김수현 사장이 얘기한 본인만의 시스템이에요. 예. 내가 어디에 그런 시스템을 둘 것인가. 그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시고 네, 자 제가 여기 자 정리를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를 드리는 것들 중에서 제가 예, 요 얘기를 했죠. 네, 콘텐츠와 마케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에게 어떤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투자도 마찬가지죠. 뭐 단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길게 할 것인가, 그죠? 근데 물론 이 사업을 어떤 분은 그냥 짧게 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예. 뭐 자격증 따고 그 자격증 따서 좀 강의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되면 뭐 다른 자격증 따죠. 이런. 근데 자격증 따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이게 자격증이라는 게 자격증이나 또 뭐가 있죠? 학위. 예. 뭐 이런 것도 남이 볼 때는 이게 뭐 인정이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국가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사실 민간 자격증은
이거 가지고 실력을 증명해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또 학위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 왜 직업이 아니고 창업이라고 했냐면 이런 트렌드 때문에 그래요. 이 기사 보셨어요? 그죠? 이게 어디냐면요.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이 파업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파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보조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아니고요. 작가들이에요. 어떤 작가들이요? 보조 작가들. 그러니까 보조 작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조 작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노가다 같은 거잖아요. 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영화 콘텐츠란 말이에요. 네. 영화 콘텐츠. 그죠? 우리는 이제 뭐 비즈니스 콘텐츠다, 뭐 SNS 콘텐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이 영화 콘텐츠가 AI라는 게 들어오면 지는가? 이렇게 AI한테 뺏기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한테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저는 AI와 콘텐츠가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고요. 예, 협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기존에 일했던 이 서브 작가 하는 분들이 업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처음에는 직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크리에이터로서의 창업의 형태가 되면 이 창업의 형태가 되면 인공지능인 AI를 어때요?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는 뭐 인간을 정복하거나 뭐 지구를 정복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건 다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거는 인간이 넣는 프롬프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업보다는 창업이 본인의 주제를 갖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이 주제를 창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은 어때요? 직업은 주제를 창작할 수가 없어요. 직업은 일종의 틀이죠. 아까 얘기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은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뭐 학위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끝물이거든요. 과거에 지나간 물. 전 차라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격증이 없는 일로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격증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 굳이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면 어떠냐는 거죠. 이런 것도 지금 뭐 토플 같은 경우에 옛날에 토플 없을 때 영어 공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콘텐츠 없이 마케팅에 유혹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콘텐츠 없이 마케팅에 유혹한다는 것.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뭐 둘 다 중요한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케팅이 잘 되는 콘텐츠를 찾아야 될까요? 이 콘텐츠를 가지고 마케팅 잘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그죠?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콘텐츠고요. 예. 하나는 마케팅이에요. 예. 이게 둘 다 필요한데 우리가 언뜻 마케팅을 먼저 배우거나 익히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즘 이런 게 수요가 있대. 야, 요즘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돈대. 이렇게 밈 현상이죠. 사람들이 많이 온대. 이렇게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 이제 몰리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콘텐츠 하면 되겠네. 되게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환불 가죠. 왜요? 이거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는데 그 시점에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미 지나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마케팅을 만드는 방법은 콘텐츠를 두리뭉실하게 만들지 말고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예리하게 만들라는 거죠. 누구를? 고객을. 이 콘텐츠의 목적은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 정말로 간절한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으면 이 간절한 고객들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유혹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콘텐츠 필요 없어요. 마케팅만 배우면 돼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글을 쓴 걸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모두가 느낀 점 중 하나는 잘 보세요.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에요. 와,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포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나 그거 몰랐네 하고 감탄을 합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요. 당신은 마케팅 중에서 홍보나 광고 전략만 배운 셈입니다. 마케팅 중에서. 왜냐면 마케팅은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대표적인 게 4P 아닙니까? 4P에서 홍보나 광고 전략은 그냥 하나의 P에 불과하죠. 예. 여기에는 가격도 있고요, 고객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에서 홍보나 광고만 보고선 이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례를 통해 트렌드를 깨달을 때가 많죠. 트렌드를 적용할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중요하냐? 아니면 뭐예요? 아까 얘기한 브랜드가 중요하냐? 딜레마예요. 예. 이거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철학이 아이 브랜드고 뭐고 이런 거보다 일단 트렌드 따라가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트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기 브랜드를 갖고 롱런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그 어느 사람 말도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관건은 이 중심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철학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문구 하나만 바꿔도 매출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마술과 같은,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과 뭐가 연결이 돼 있죠? 마케팅과 글쓰기가 영향이 돼 있거든요. 예, 글쓰기가. 그죠? 예. 글쓰기라는 게 이제 영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글쓰기의 본질은 뭐죠? 정체성이죠. 근데 정체성 없이 표현과 포장만 갖고 글을 쓴다면 이거는 누구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마케팅하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이 공식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자체까지 든다는 겁니다. 핵심은 나의 콘텐츠는 무엇이고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연결할 전략은 뭔가 딱 세 가지죠. 그죠? 보다는 요즘 뜨는 콘텐츠 조회수 대박친 아이템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대화에 이런 대화를 넣었죠. 네. 요즘 유튜브 블로그 배우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뭐 왜요? 요즘 뭐 이게 배우는 거 기본 아닌가요? 뭐 이런 거죠. 요즘 유튜브 인블류라고 그러죠. 예,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그 뭘 배우고 있는 거죠? 그 조작법이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업로드하고 어떻게 뭐 전달하고 이런 것들. 너무 재밌네요. 네, 이런 세상에 이런 것이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물어봤어요. 질문. 어떤 콘텐츠를 올리실 생각이에요? 이거예요. 제 질문입니다. 그분의 답은 뭐예요? 그게 없어요. 그게 필요한데. 이거 생각하기 어렵네. 일단 기술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결국 뭐가 돼요? 기술자가 됩니다. 이게 사실 90년대만 해도요. 기술자만 돼도 벌어먹고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지금은 그 기술이 아까 얘기한 뭐예요? AI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인공지능 AI는 코딩을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코딩 지금 배우는 사람 왜 배우는 거죠? 그죠? 차라리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조작법을 배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프롬프트를 배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는 아마 그것도 또 뭔가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제가 조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누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뭐 김영환 교수도 이런 기업 CEO 경영 스쿨, 뭐 콘텐츠 스쿨, 프로 CEO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했을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저 여기 뭐라고 쓰냐면 피아니스트라고 씁니다. 피아니스트. 네. 여기 피아노 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죠? 예. 피아니스트란 직업은 기술자일까요? 전문가일까요? 그죠? 기술자예요? 전문가예요? 아무래도 피아노 잘 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기술자와 전문가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예요. 기술자는요, 훈련을 통해서 얻은 훈련과 카피를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사실 피아니스트들이 작곡을 하진 않죠. 그죠? 예. 근데 전문가는 뭐예요? 창작을 해요.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요 뒤에 제가 작곡가를 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여러분들 어떤 작곡가를 아세요? 베토벤, 모차르트, 뭐 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아노 실력을 우리가 평가하나요? 피아노 어디까지 쳤는지 얼마나 쳤는지? 아니요.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관건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보는 건 어떤 곡을 창작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학벌입니다. 왜요? 사실 우리는 지방대 출신의 피아니스트와 어디로 나올까요? 저기 외국의 줄리어드 대를 나오는 피아니스트와의 소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구별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저는 못해요, 일단.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들에겐 학벌, 스펙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작곡가들은 어때요? 요즘 그 뜨는 그 노래들 작곡가들 보면 고졸 출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죠? 음악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본인에게 중요하지 않은 게 대학은 크게 창작을 하지 않아요. 대학에서 창작을 가르친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여러분 미술 그러면 어느 대학이죠? H대. 예, 여기가 이제 미술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대학 출신들이 졸업 후에 미술을 가장 많이 그만두더라 이거입니다. 왜요? 여기서는 창작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쳤어요? 뭐 학점을 주려니까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술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과연 기술자가 되고 싶어서 줄 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졸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아니스트와 작곡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냥 구별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쯤 가면요. 소수죠.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예술가들의 특징은 뭐죠? 작곡가하고 달라요. 작곡가는 음악을 작곡했죠. 어떤 전문 분야가 있죠. 근데 예술가는요. 전문 분야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문 분야가 아주 많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주 많습니다.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조경도 하고 건축도 하고 그 예술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정약용 다 이 예술가에 들어가죠. 이 예술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특징? 직접 손으로 일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분들은 뭐예요? 머리로 컨셉을 잡아요. 컨셉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작곡가들은 직접 작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술가들은 안 그래요. 어떤 컨셉을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컨셉과 의미를 찾는 게 예술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경영은요, 이 예술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업 시작하시는 분 할 일이 많죠. 아마 제가 아까 우리 육아하면서 스피치 글에 해줬던 김수현 사장님 참 대단하죠. 전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해요. 또 남편이 지금 이제 한국에 없고 베트남에서 일을 해요. 그야말로 독박 육아죠. 근데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면서 강의도 하고 컨텐츠 만들고 할 거 다 해요. 어때요? 예술가 아닌가요? 예? 예술가죠.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요. 강의도 잘하고요. 컨텐츠도 잘 만들고. 예술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지에 이르는 건 내가 피아니스트라는 단계를 지나서 작곡가라는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술가에 써야 된 거죠. 가장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위에는 뭘 배워야 돼요? 여기는 철학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철학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는 게 뭐죠? 아까 우리 김수현 사장이 되게 잘 얘기했어요. 1인 기업 CEO 경영 과정에서는 사명, 그죠? 비전, 그 다음에 목표, 전략, 실행 이렇게 쭉 배워요. 이 한 방향이에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죠. 이 철학의 가장 중심은 뭐죠? 납니다. 내가 누구지?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제발 컨텐츠 없는 마케팅에 유혹당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트렌드가 이렇게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철학, 여러분들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거기에 포커스 맞추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김수현 사장이 했던 이제 아이템이 시간 관리, 바인더도 만들고 뭐 이런 뭐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스마트폰 시대에 바인더를 누가 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쓰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을 따라간다면 아마 시간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시간 관리 안 하고 사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시간, 컨텐츠를 만들 시간, 내가 뭐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 CEO 과정에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혼생입니다. 혼생. 이게 뭐예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생각할 때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지? 나의 사명은 뭐지? 내 비전이 뭐지? 내 목표가 뭐지? 써붙여 있는 거 보라 그랬죠. 보는 그 시간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자, 이 콘텐츠로 비즈니스를 만드는 5단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잘 보세요. 네. 콘텐츠로 비즈니스, 쉽게 말하면 뭐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수현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가요. 자기 분석이에요.
근데 자기 분석 그러면 약간 좀 애매합니다. 저는 좀 명확하게 강점이 뭐고 본인의 가치가 뭐고 비전이 뭐고. 근데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약간 선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분석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분석할 수도 있고요. 나는 그 사람 내 분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지? 라고 자기 분석을 하는 거죠. 강점, 가치, 비전. 예. 여기서 만약에 핀트를 놓치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누각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다시 할까요?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게 자기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 분석입니다. 제가 왜 1인 기업이라고 했냐면 고객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1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1인 기업과 아닌 사람들의 공통점, 차이점은 뭐냐? 고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수익화만 있어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수익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고객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고객에 대해서 고객보다 더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요, 콘텐츠예요. 그럼 이 콘텐츠는 뭐냐면 이 고객이 가진 문제 있죠. 고충 있죠. 불편 있죠. 욕구 있죠. 갈등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승환 사장님이 이제 백패커, 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고 등산 용품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그럼요.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거고요. 좋은 문화를 갖고 싶은 거고요. 좋은 등산을 하고 싶은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정승환 사장님께 알려드린 모델은 무신사입니다. 여러분 무신사는 제품을 제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알만한 메이저급 브랜드들이 무신사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하죠. 아디다스나 나이키나 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무신사는요. 고객의 문제와 고객의 고충과 불평과 욕구와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위력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한다면 지금 하는 일을 샤부작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1인 기업 CEO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내시고 사업자 등록 낸다고 다 세금 내는 건 아닙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만큼 세금도 내시고 얼마나 당당해요. 국가에. 그죠? 이 컨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솔루션을 가공하세요. 솔루션은 뭐죠? 이 문제, 고충, 불편, 욕구, 갈등의 해결책이라니까요. 이게 무조건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디서부터 왔죠? 자기 분석부터, 고객 분석부터 이렇게 콘텐츠 분석의 솔루션을 가공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텍스트, 지금 이제 하는 분들이 칼럼을 쓰거나 또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하거나 이제 어떤 분은 지금 우리 콘텐츠 코칭 스쿨 17개 하는데 글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말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영어도 잘하고 엄청 잘하는데 글 쓰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쓰고 안 쓰고 어디 있었어요? 해보는 거죠. 근데 그 텍스트가 꼭 누가 쓰는 책에 쓰는 글이 아니라 미디어의 대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을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연습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표현을 전략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마케팅이에요. 플랫폼. 어떤 플랫폼에 올릴 것인가. 그죠? 연결, 초대, 프로그램, 커뮤니티.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은 SNS 일단 먼저 하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1인 기업 과정 하면서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해킹당해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날려버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근데 물론 날려버린 사람은 아깝죠. 근데 날아간 고객들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연결선이 되게 느슨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다고 해도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연결해야 돼요. 뭘로요? 전략으로. 초대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갖고 있어야 되고요. 커뮤니티 만드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주도권 있는 마케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멘토링 받는 분들 중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영업 쪽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똑같아요. 그분들이 늘 고객을 찾아갔죠. 근데 어때요? 찾아가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게 만들면 어때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기승전 나의 콘텐츠 여러분들 어떠신지. 이런 기업의 출발은요. 나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에서 출발하는 거. 그럼 나를 완벽히 정의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내가 나에 대해서 그죠? 나를 완벽히 정의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영역, 그리고 나의 역할, 사명, 의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체급이라는 게 있고요. 종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거 정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 이것도 정하지 않으면 진짜 타켓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영역만큼 그 영역에서의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이 완전 만족은 존재하지 않지만 맞추어가는 과정이 창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창작의 개념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창작. 그래서 이런 기업은요, 메이킹이 아니고요. 뭐예요? 파인딩이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고객들이 뭐가 문제지? 그 고객이 어디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이걸 쪼개는 거야. 아까 우리 그 김수현 사장이나 정성환 사장이 할 때 그 콘텐츠 100개 얘기 많이 했죠? 맞아요. 이 100개가 뭐냐면요. 고객의 질문 100개예요.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뭘 불편해하고 있죠? 이걸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답변해주면 그게 콘텐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꼭지로 만든 콘텐츠를 칼럼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첫 번째는 가공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객, 콘텐츠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객에게 이익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제 일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한번 조금만 해볼까요? 네, 오늘 금방 끝낼 텐데. 뭐 제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크리스찬인 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제가 알게 모르게 제 말에 약간 선동성이 있어요. 예, 저는 그거 좀 인정해요. 네. 대학교 때 제가 학생회장 출신인데요. 그 저를 아주 싫어하는 어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대놓고 얘기했던 분이, 그분이 국문과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야, 저 김영한 회장을 따라가지 마. 제 말에는 선동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악의 무리에 쏟을 수 있어. 제가 말하는 소리와 북소리를 조심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제 기도 제목은 누구를 현혹시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많이 현혹시켰습니다. 저 막 따라오는 거 전 별로 불편해합니다. 저를 막 똑같이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프로 과정 끝나면 딱 선을 긋습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지 제가 막 이분들을 뭐 제가 이렇게 성공시켰고요. 뭐 제 말은 이렇고요. 이렇지 않아요. 제가 이게 제 진심이에요. 제가 왜 콘텐츠를 강조하냐면 솔직히 많은 분들이요. 콘텐츠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기는 콘텐츠 없이도 마케팅만 되면 돈 된다는데 교수님 너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요. 저는 그냥 어려운 걸 선택할게요. 예. 왜요? 저는 좋고 좋은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3개월 멘토링을 할 때 3개월 동안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전 기도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왜 제가 멘토링을 했냐면 코칭이나 컨설팅은 그 툴이 있어요. 근데 멘토링은 사실 그런 툴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책임과 다짐이에요. 제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지금까지 배우신 분들이 저한테 속았다는 분들은 사실 안 계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지금 컨퍼런스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컨퍼런스 때 나오실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죠? 예. 인생 MBA CEO 경영 스쿨을 제가 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분의 갖고 있는 뿌리예요. 뿌리. 예. 이 뿌리가 뭐냐면 본인의 갖고 있는 존재 가치, 핵심 가치, 그다음에 미래 가치. 이걸 마인드로 엮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반에 뭐가 있어요? 의사소통. 이것도 기술입니다. 문제 해결. 또 이것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의사결정. 예.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요? 수익화를 따라간다고요? 마케팅을 배운다고요? 저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은요,
계속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아, 요즘 이런 게 뜬다는데 이거 배울까요? 아, 요즘 이게 뜬다는데 이거 배울까요? 근데 이제 저한테 벌써 10번 넘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그런 강의 들으시는 거예요. 아, 요즘 뭐가 된대요. 근데 그걸 배워서 언제 돈이 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인 기업 경영스쿨 지금 이거 수료하신 분들도 재수강 하시라는 거예요. 왜? 다 잊어요. 또 하세요. 또 들으세요. 또 대단하세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브랜드 비전, 성과형 경영, 차별화 전략 이렇게 5가지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MBA예요. MBA, 미니 MBA죠. 개인에게 1인 기업에게 적합한 MB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브랜드 비전, 성과형 경영 한 주씩. 그 여기에는 이제 요걸 하면서 강의도 들어요. 강의는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줌으로 듣죠. 네, 온라인 강의로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이 강의를 다시 녹화본을 드립니다. 또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멘토들 인터뷰도 하고요. 그룹 코칭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드리니까 여기서 갖고 계시면 됩니다. 1인 기업은 직업이 아닙니다. 저는 창업의 크리에이터로 가는 길이 뭔가 3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창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창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어떤 창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창작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창작. 그죠? 그게 크리에이터죠. 사실 창업의 창자는 어때요? 그렇죠. 창작의 창이죠. 그죠? 창작 없이 그냥 편하게 가는 거 제발 가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창작하시겠습니까? 뭘 창작해야 돼요? 우리가 좀 예술 작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창작해요? 무엇을? 고객의 문제를. 그죠?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창작을 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고객이 원하는 창작은 뭐죠? 맞아요. 고객이 원하는 창작은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3ST가요. 3개월 동안 스타트업 으로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하면서 이게 1인 기업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3개월 멘토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일단 3개월 중심이에요. 3개월만 합니다. 3개월 동안에 브랜딩, 콘텐츠, 네트워크, 마케팅 요 3가지. 요 3가지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컨설팅은요. 이 컨설팅은 뭐 같냐면 이거는 흑기사입니다. 흑기사.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코칭은요. 이거는 매뉴얼입니다. 근데 멘토링은 어때요? 저는 멘토링이 뭐냐라고 하면 멘토링은 아군입니다. 예, 하나가 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프로 CEO 과정에서 제가 무대에 올리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3개월 동안. 브랜딩, 콘텐츠, 마케팅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랑 함께. 그죠? 멘탈 중심이에요. 주 1회 통화합니다. 주 1회씩 통화하는데 그냥 통화하지 않고요.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죠. 네. 우리 여기 남경린 사장님 오셨네요. 네. 제가 통화하면 꼭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있죠. 뭐 물어봐요? 네. 좀 꼭 물어봐요. 왜 그걸 물어보냐고요? 멘탈이 흔들리면요. 그 다음에 못 나가요. 그때는 그냥 쉬어야 돼요. 근데 컨설팅이나 코칭은 그렇게 못하겠죠. 세 번째 시스템 중심입니다. 비공개 카페 플랫폼 만듭니다. 네이버 카페 여기에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온라인 오피스처럼. 그죠? 네. 네. 고객 중심이에요. 3가지 교육을 3개월 동안 이수할 겁니다. 네. CEO 과정, 콘텐츠 코칭 과정, 프로 CEO 과정.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째는 관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멘토링을 하다 보면 제가 주고자 하는 것 외에도 그분의 일상을 좀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일상에 대해서 듣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제가 뭐 노하우를 알려드리기보다는 들어주기만 해도 자기 비전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이 성과를 코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3개월 멘토링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일부 지난번에 프로 과정이 끝나고 이제 수료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인바이브돼서 시작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공개 카페인데요. 여기 질문을 잘 만드셨죠? 우리 지금 하고 계신 콘텐츠 17기 이만 사장님인데요. 여기 보면 게시판이 있죠? 브랜드, 콘텐츠, 멘토링, 목표 관리, 아이디어 5개 게시판을 가지고 합니다. 브랜드는 자기 스토리,
콘텐츠는 이렇게 고객의 질문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지금 여기에 회원이 몇 명 있어요? 2명 있죠. 그럼 이제 나중엔 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곳은 뭐예요? 저분의 하나의 온라인 오피스가 되겠다 하는 거죠. 예. 오늘 3가지 얘기했어요. 콘텐츠 없는 마케팅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했습니다. 기승전 결국 누군가와 어떤 얘기를 하더니 여러분들의 주제는 뭔지 이거 정해놓고 가셔야 돼. 내 주제는 무엇입니다. 이 주제는 말하자면 내 고객은 누구십니까? 이거죠. 그 이런 기업은 직업이 아니라 창업이에요. 창작. 뭘 창작하라고 그랬죠? 고객의 문제를 창작하라 이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프로시어 경영 컨퍼런스 이거는 별도 신청서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 관리 잘 하시죠? 마킹 하시고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카페에 들어간 줌 주소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기대하세요. 네, 제가 특히 엄청 좋아하는 우경화 대표님, 윤서화 대표님 이분 아시는 분 많지 않죠? 보면 깜짝 놀랍니다. 최덕분 대표님. 그죠? 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무료 상담 일정 올려놨는데요. 네. 혹시 다음 주인데요. 요 시간 빼고 요 일정을 빼고 나머지 일정은 유료입니다. 33만 원을 받고 있고요. 요 때만 무료입니다. 지금 이거 공지가 나가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나갔는데 지금 딱 보니까 요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수강하신 분들도 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일정을 잡는 게 중요하죠. 안 그러면 뭐 이제 시간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을 딱 해서 저한테 문자 주거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맞도록 하고요. 처음 뵈신 분들은 한번 저를 좀 만나서 차를 한잔 하시고 아까 얘기한 본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콘텐츠, 그죠? 그 다음에 마케팅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건 이제 정리가 좀 되고, 비전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작게 시작할 수 있으면 어때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면 아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제가 진단지 하나 드릴 테니까 진단을 해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것도 좀 기억하셨어요? 그것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까 처음보다 40분 넘게 들어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낼까요? 네. 김병현 사장님 오셨어요? 그때 어디 가지 않았어? 잘 갔다 오셨어요? 크루즈 여행했다고 그랬지? 신혼여행 간 건 아니죠? 네. 그래요. 네. 오늘 마치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이 줌 주소 받았던 카페 아시죠? 줌 주소 받았던 카페에 가셔서 댓글에 오늘 들으시면서 뭐가 좀 기억나고 혹시 뭐가 좀 결심하신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이제 이 다른 날에는 특강 안 할게요. 주로 화요일 저녁만 하겠습니다. 그럼 화요일 저녁에 시간을 딱 세팅하시고 들어와서 들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사진 한번 찍을 건데, 네. 카메라 여실 수 있는 분들 카메라 열어주시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열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원하윤 사장님, 네, 손주희 사장님, 네, 유니선 사장님, 네. 자, 카메라 한번 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자, 양초선 반짝반짝,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요. 네, 아까 그 카페에 가셔서 한 줄씩 꼭 남겨주셔야 내가 들은 거 플러스 알파로 다른 분들이 들으신 것도 얻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또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정승환 사장님, 김수현 사장님께 또 격려의 한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